SPG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착한 주식 선프로입니다. 이 종목 최근 흐름이 정말 대단했죠. 지난달 21일에 6만 1,000원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10만 3,000원입니다. 2주 만에 무려 70%가량 올라왔어요. 자, 특히 지난 금요일에 21% 그리고 어제 11% 이렇게 이틀 연속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살짝 눌리고 있죠. 자, 그리고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딱 두꺼운 매물벽 앞에 서 있거든요. 오늘은 로봇 섹터가 왜 이렇게 갑자기 부각이 됐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이 매물벽을 뚫으려면 뭐가 필요한지, 지금 수급이 그걸 받쳐주고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시고요.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 SPG 화이팅 이렇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로봇 섹터가 왜 이렇게 갑자기 살아나는지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 여기가 약자로 FCC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과 사족보행 로봇의 신규 모델 수입을 금지를 했습니다. 로봇이 수집한 데이터가 미국인 감시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FCC가 중국의 국가의 공급업체는 대부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계 로봇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중국이 미국이라는 가장 큰 시장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빈자리를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가 채울 여지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어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국내 로봇 테마가 통째로 오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SPG가 왜 이렇게 유독 오르냐? 이 회사가 뭘 만드는지 아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SPG 같은 경우는 이 감속기라는 걸 만들어요. 감속기가 뭐냐면 모터의 빠른 회전을 늦추는 대신에 힘을 키워주는 부품이에요. 그런데 이게 로봇 관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에 감속기가 무려 20개에서 40개씩 들어갑니다. 로봇 한 대가 팔릴 때마다 감속기는 수십 개가 팔리는 구조예요. 자, 지난달 IBK 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높였고요. 그리고 매수 의견을 냈었어요. 정밀 감속기 매출이 2025년 138억 원에서 2027년 382억 원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어날 거로 봤어요. 그러니까 중국 로봇이 미국에서 막히면 그 대체 수요가 한국 부품사로 올 수 있다는 기대, 이게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직 기대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수주로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IBK 목표가가 10만 원이었는데 주가가 이미 10만 3천 원입니다. 이 목표 주가를 넘겼다는 거, 이것도 같이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일단 가격대가 10만 5천 원대인데 바로 위쪽에 전체 물량의 18%가 쌓여 있어요. 지금 딱 여기에 부딪히고 잘 못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그 위로도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위 가격대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자, 이분들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6만 원까지 이렇게 밀리면서 지금 반토막 넘게 손실을 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2주 만에 이렇게 10만 원이나 회복을 했습니다. 본전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엔 놓치지 말자 하면서 파는 겁니다. 다시 6만 원으로 밀리는 걸 겪고 싶지 않으니까요. 자, 이게 어쩔 수 없는 개인의 본전 심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딱 그런 심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 왔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코스피가 폭락을 하면서 다들 대였거든요. 회복되면 일단 팔고 보자는 심리가 강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매물벽은 좋은 뉴스 하나로 한 번에 뚫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뚫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가격대에서 나오는 매물을 받아줄 매수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쏟아지는 물량을 누군가 계속 사줘야 뚫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기대감이 실제 숫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수주 공시나 실적이 나와야 새로 사는 사람이 생길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두꺼운 매물대는 며칠 만에 소화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지금의 이 두 가지 두꺼운 매물대를 뚫을 수가 있고 신고가를 달성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조건, 지금 이 물량을 받아주는 주체가 있느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지금 가장 불확실한 부분입니다. 이 외국인의 흐름을 날짜별로 보시죠.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보세요. 이게 외인의 수급인데 21일부터 30일까지 8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 기간에만 무려 100만 주 넘게 팔았어요. 그러다가 31일 마지막에 25만 주를 순매수를 했죠. 그래서 방향이 바뀌나 싶었죠. 그런데 어제 어땠을까요? 다시 19만 주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31일에 25만 주, 딱 하루 산 게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그중 상당량을 다시 던졌어요.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일단은 14,000주 순매수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일단은 작습니다. 자, 한 달 전체로 보면 더 명확해요. 외국인이 101만 주를 순매도를 했어요. 반대로 개인이 55만 주, 기관이 46만 주를 순매수를 했고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종목이 70% 오르는 동안 외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 팔았습니다. 그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수급이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루 매수 들어온 걸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최소 사흘 이상 연속으로 사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외인들의 수급 동향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장에서는 개별 호재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격을 결정하는 건 이 수급입니다. 그리고 이 수급 중에서도 가격 결정권은 외국인이 쥐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여기에도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금의 규모입니다. 외국인은 자금을 한번 움직일 때 덩어리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개인은 수십만 명이 각자 다른 판단으로 사고 파니까 서로 상쇄가 돼요. 그런데 외인들 같은 경우는 한 방향으로 몰립니다. 같은 100만 주라도 시장에 주는 충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두 번째, 매매 기준이 다릅니다. 이 외인들은 개별 종목만 보고 사지 않습니다. 글로벌 자금을 어느 나라, 어느 업종에 분배할지를 먼저 정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번 방향을 정하면 며칠, 몇 주 동안 같은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기준을 잡고 움직이기 때문에 추세를 만든다. 그래서 이 외인들의 수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서 시장이 외인들을 따라갑니다. 외인들이 사면 다른 주체들도 뭔가 있나 보다 하고 따라 사고요. 팔면 같이 팝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외국인이 계속 팔면 주가가 못 따라갑니다. 반대로 뉴스가 조용해도 외인들이 사면 올라가고요. 자, 지금 SPG 같은 종목은 뉴스는 좋은데 외국인이 아직 확실히 돌아서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조합에서는 위로 뻗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일단 들고 계신 분들, 2주 만에 이렇게 70%나 오른 자리입니다. 수익 구간이신 분들은 전량 들고 가시기보다 매물벽 앞에서 일부 분할로 덜어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안 들고 계신 분들, 오늘 급하게 쫓아가지 마세요. 두꺼운 매물대 앞이고요. 외국인 수급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들어가시는 거 매물벽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외인들의 수급이 확인되는지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아마 본전권에 다 오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15만 원대, 14만 원대 물려서 지금 물을 더 타야 되나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하지만 물 타기도 조금 신중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대 매물대가 좀 비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한 차례 다시 눌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눌리는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분할로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보시면 조급해지실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머리로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 아는데 빨간불을 보고 있으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소통 창구를 좀 열어두려고 합니다. 자,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띄워놨습니다. 보이시죠? 010-2464-0491. 여기로 우리 SPG니까 S 이렇게 두 글자와 함께 보유하신 분들은 평단가 남겨주세요. 단순히 뭐 사셔라 파셔라가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평단가와 비중에 맞춰서 어느 가격대에서 비중을 조절해야 될지 1대1 맞춤형 시나리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직접 받아보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숟가락을 들고 직접 입으로 떠 먹여주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이유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걸 방송에서 다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각자 평단가도 다르고 그리고 비중도 다를 거고요. 각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 얼마에 사세요 하고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뒤늦게 방송 보신 분이 앞뒤 다 자르고 그 가격만 보고 잘못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께 피해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각자 상황에 맞게 따로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혼자 하기 좀 어렵다, 막막하다, 손실이 크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만 지금 바로 위에 번호로 문자 한 통씩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뭐 지금 알아서 잘하고 계신 분들, 이분들께서는 굳이 연락 안 주셔도 돼요. 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2464-0491. 여기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메이저 그룹의 동향, 대응점, 관련 뉴스들, 매수매도 사인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저희 담당자 통해서 빠르게 브리핑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주식은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최근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개인 혼자 뭐 몇백억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만큼 외인들이 심리적인 싸움을 잘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선생님도 필요하지만 같이 갈 수 있는 동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해야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동행하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 특별한 선물은 바로 일론 머스크의 선택을 받은 국내 수혜주입니다. 2026년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에 하나죠.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이 종목은 이미 이 스페이스X와의 협력 관계에 있는데요. 스페이스X는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 종목은 아마 개인 투자자의 90% 이상은 아직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들 관심 안 가질 때 이미 세력들의 매수 정황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준비해온 이 종목,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가 집중하고 있는 핵심 사업 영역 보시면 첫 번째 전기차, 잘 아시는 테슬라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자율주행, 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우주항공, 스페이스X를 통해서 우주 발사체와 위성통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이렇게 총 4분야에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단일 기업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테슬라를 예로 들어볼게요. 과거부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반도체, 소재, 부품 전부 대한민국의 기업들과 협력을 했기에 가능했고 앞으로도 이 협력이 필수라는 겁니다. 스페이스X의 산업 생태계를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항공부터 로켓 발사체 제작, 그리고 우주항공 생태계를 관제할 위성 및 통신 관련 산업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기업은 이미 협력 구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스페이스X가 저궤도 위성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에도 위성용 신호 처리 및 RF, 즉 무선 주파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인데요. 한마디로 하늘에 위성을 깔아서 전 세계 인터넷을 지배하려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호를 주고받는 이 위성 기술인데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서 자리 잡고 있던 이 기업이 바로 이 위성 기술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결국 이 핵심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우주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기업이라는 거죠. 코스닥에 상장해 있으며 종속회사 무려 9개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계열사 구조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스타링크 사업이 더 확장이 되거나 투자 협력 관계가 강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으로 스마트머니들이 몰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전 세계 자본의 투자나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향후 우주산업, 통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핵심 기술 꼭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준비해온 스페이스X와 관련된 수혜주로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이 종목. 그런데 이 수급을 보시면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를 해준 부분이 포착이 되었다는 건데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인들은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물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 실현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바닥권, 즉 박스권에 있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은 매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종목의 현재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밸류에이션 프리리레이팅, 즉 시장에서 아직 제대로 평가 못 받은 저평가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주식의 성격이 바뀌는 구간에 있습니다. 통신 장비주라는 낡은 옷을 벗고 스페이스X로 대변되는 우주항공과 K방산이라는 화려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중이죠. 향후 추가적인 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순간 지금의 가격표는 그때가 저평가였네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종목을 바로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최근에 한번 급등을 했기에 그만큼 조정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위에 번호 010-2464-0491로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종목명뿐만 아니라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지 그리고 비중까지 싹 다 정리해서 보내드릴 건데요. 그때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선물로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 외에도 다른 연관 종목까지 정리한 이 자료들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런 종목들도 계속 받아보시라고 무료 정보방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세요. 제가 발굴한 이 종목 새 시대를 열어갈 우주산업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정말 유망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막 시작점에 있습니다. 좋은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얼마나 상승할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게요. 오늘 제가 드린 이 선물이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봅니다.